인터넷에 떠도는 아토피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토피 피부염 치료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헷갈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보습을 열심히 하라는데 보습을 해도 너무 건조하고, 음식을 조심하라는데 뭘 먹어도 건조하고 가렵고, 스테로이드는 쓰면 안 된다는 말도 있고 써야 한다는 말도 있고, 아토피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아토피에 대해 더 이상 헷갈리지 않도록 큰 틀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아토피로 10년 가까이 고생했던 환자였고, 지금은 12년차 한의사로 만성 피부질환 환자분들 진료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직접 겪어본 사람으로서, 또 진료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아토피 피부염의 핵심을 최대한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만약 필요한 부분만 보고 싶은 분들은 설명란에 목차를 정리해둘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토피 피부염의 모든 것 시작하겠습니다. 아토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원장님, 병원에서 보습 열심히 하라고 해서 정말 열심히 발랐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발라도 피부가 너무 건조해요. 저는 뭘 발라야 나을까요? 저도 아토피로 10년을 고생해봤기 때문에 이 말이 어떤 느낌인지 너무 잘 압니다. 아토피가 심하면 그냥 건조한 정도가 아니에요. 피부가 찢어질 것 같고, 보습제를 하루에 정말 수십 번씩 발라도 금방 다시 건조해서 당기고, 각질이 일어나고, 건조할 때마다 또 가려움도 같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피부가 악건성이어서 아토피가 안 났나 보다. 날씨가 건조해서 안 났나 보다. 나한테 맞는 보습제를 아직 못 찾아서 안 났나 보다. 물론 아토피의 보습이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아토피가 단순히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는 병이라면 보습을 충분히 했을 때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로션을 수십 개 바꿔서 써봐도 하루에 몇 번씩 보습을 해도 건조하고 가렵고, 심할 때는 보습제를 바르는 것조차도 따갑고 자극이 된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아토피는 보습을 잘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습 관리를 잘 해도 안 낫는 걸까요? 아토피 피부염은 단순히 피부가 건조한 것이 아니라 피부 장벽의 문제와 면역계의 과민 반응이 서로 악순환을 만드는 만성염증성 피부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피부 장벽이 약해져요. 그러면 외부의 염증 유발 요인이 더 쉽게 들어옵니다. 그럼 그 자극에 면역계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염증이 생깁니다. 그럼 염증 때문에 더 긁고 가렵고 긁게 됩니다. 긁으면 피부 장벽은 더 손상됩니다. 그 결과 다시 염증이 심해집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병이 바로 아토피입니다. 그래서 아토피 치료는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동시에 내 몸의 면역계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는지를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럼 저는 아토피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건 줄 알았는데 잘못 알고 있었나요? 전 면역력에 좋은 영양제 이것저것 많이 먹고 있는데도 안 낫는데 정말 면역계 문제가 맞나요?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하면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대상포진 헤르페스처럼 감염에 취약한 상태, 또는 체력이 떨어진 상태를 떠올립니다. 물론 아토피 환자분들 중에서도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감염에 취약해지는 분들, 아토피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피곤해서 체력이 떨어지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표현은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고 거기서 잘 낫지 않을 때, 몸 상태가 어딘가 좋지 않을 때 관용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아토피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면역계가 예민해진 상태가 문제입니다. 그럼 면역계가 일을 제대로 못해서 감기나 이런 거에 걸리는 거니까 반대로 면역계가 예민해지면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걸 환자분들께 망가진 센서 등에 자주 비유합니다. 정상적인 센서 등은 사람이 지나갈 때만 켜져야 합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불이 켜지고, 사람이 사라지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꺼져야 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센서가 너무 예민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지나간 것도 아닌데 불이 켜집니다. 개미 한 마리만 지나가도 켜지고, 바람만 살짝 불어도 켜집니다. 더 큰 문제는 한 번 켜진 불이 잘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래는 잠깐 켜졌다가 꺼져야 하는데 계속 켜져 있는 거죠. 꺼지는 듯 하다가도 다시 켜지고, 조그마한 움직임에도 다시 켜집니다. 아토피 환자분들의 면역계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남들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자극에도 면역계가 과하게 반응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땀, 열, 건조한 공기, 털옷, 스트레스, 음식, 수면 부족, 날씨 변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가는 자극인데 아토피 환자분들에게는 센서 등이 확 켜지는 그런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남들은 히터를 틀어도 괜찮은데 나는 피부가 찢어질 듯 건조하고, 남들은 땀을 흘려도 괜찮은데 나는 조금만 넣어도 가렵고, 남들은 과자나 술을 먹어도 괜찮은데 나는 밤새 긁고, 남들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피부는 괜찮은데 나는 피부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아토피에서는 면역계가 너무 예민하게 켜지고 켜진 뒤에 잘 꺼지지 않아서 염증이 생기고 피부가 공격당하는 상태입니다. 그럼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뭘까요? 앞에서 아토피는 피부 장벽의 문제와 면역계의 과민 반응이 함께 작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치료도 이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첫째, 약해진 피부 장벽을 보호해야 하고, 둘째, 과하게 켜진 염증 반응을 진정시켜야 합니다. 그럼 왜 이제 아토피 치료에서 보습제가 강조되는 건지 이해가 가시죠? 보습제는 무너진 피부 장벽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외부 자극이 피부 안으로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도와주고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갈라지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다만 이미 몸 속에서 염증이 심하게 켜져 있는 그런 상태라면 보습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센서 등으로 비유하면 보습은 센서 등 주변의 환경을 잘 정리해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들어오지 않게 막아주고 먼지가 너무 많이 날리지 않게 해주는 이런 역할인 거죠. 그런데 이미 센서 등이 하루 종일 깜빡거리고 작은 자극에도 계속 깜빡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두 번째로 얘기한 염증 억제, 즉 이미 켜진 불을 꺼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제나 엘리델, 프로토픽 같은 칼시뉴린 억제제, 사이포렌 같은 면역 억제제, 듀피젠트, 림버크 같은 치료제가 사용되는 거죠. 이 치료들은 각각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아토피와 관련된 염증 반응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센서 등이 계속 민감하게 켜지니까 센서 등에 연결된 전원 스위치를 꺼주는 거예요. 저는 한의사이지만 이런 치료를 무조건 나쁘게만 보고 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물이 나고 피부가 갈라지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가려운데도 나는 약은 절대 안 쓸 거야 라고 버티는 것은 오히려 한 사람의 일상생활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불이 너무 크게 커져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상태라면 일단 불을 낮춰야 합니다. 염증이 심한 시기에는 적절한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만 잘 하면 분명 모든 아토피 환자분들이 잘 나아야 할 텐데 도대체 왜 안 낫는 사람이 생기는 걸까요? 연고나 약, 주사 치료를 받고 좋아졌다는 건 염증이 줄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분명히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앞서 연고나 약, 주사는 센서 등 전원을 꺼서 불을 끄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하지만 불을 껐다고 해서 센서가 정상으로 고쳐진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치료할 때만 그때뿐인 분들이 이런 상태예요. 당장 센서가 꺼지지를 않아서 전원을 껐는데 다시 전원을 키니 센서 등이 또 예민하게 자꾸 켜지는 거죠. 그래서 아토피 치료에서 중요한 핵심 세 번째는 바로 과민해진 면역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몸의 회복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자극에는 더 이상 불이 켜지지 않도록 센서 등을 고치는 거죠. 아토피 치료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 피부염이어서 피부를 보습하고 염증만 억제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수면, 스트레스, 소화, 체력, 열감, 체온 조절, 생활 패턴 이런 센서 등을 켜는 즉 면역계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요소가 함께 얽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토피가 반복되는 환자분들은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내 몸의 면역계가 왜 계속 예민하게 반응하지? 이 질문으로 말입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알레르기 검사를 받으면 원인을 알 수 있나요? 그 원인만 피하면 낫는 건가요? 아토피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레르기 검사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레르기 검사 결과가 곧 아토피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알레르기 검사는 쉽게 말하면 현재 내 면역계가 어떤 물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검사에 가깝습니다. 이걸 센서 등으로 다시 비유를 해볼게요. 센서가 너무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작은 움직임에도 불이 켜진다고 했죠. 개미가 지나가도 켜지고 바람이 불어도 켜지고 이때 센서 등 고장의 원인이 개미나 바람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개미나 바람은 불을 켠 자극일 수는 있지만 센서가 예민해진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아토피도 마찬가지예요. 검사에서 계란에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계란이 내 아토피의 전부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진먼지 진드기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진먼지 진드기만 피하면 아토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료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평생 쌀밥 먹고 김치 먹고 마늘 들어간 음식 잔뜩 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토피가 생겨서 알레르기 검사를 받아봤더니 쌀, 마늘, 밀가루, 계란 다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분은 갑자기 쌀과 마늘에 알레르기가 생겨서 아토피가 생긴 걸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치료 전에는 알레르기 검사에서 이것저것 양성 반응이 많이 나왔는데
피부가 안정되고 몸 상태가 좋아진 뒤에 검사했을 때에는 양성이 나오는 물질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알레르기 검사가 의미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알레르기 검사는 참고 자료이지 절대적인 원인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히 음식에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물론 특정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가려움이 확실히 심해진다면 그 음식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만 보고 음식 여러 가지를 무리하게 끊는 것, 특히 고기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다 끊고 몇 가지 야채만 먹으면서 사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필수 영양소 섭취가 부족해지면서 면역세포가 재기능을 하고 피부 장벽을 복구하는 데 쓰이는 에너지까지도 부족해질 수 있고 성장기 아이들은 특히나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알레르기 검사로도 원인을 단정 지을 수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원인을 찾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아토피 환자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토피 치료는 검사로 범인 하나를 잡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내 피부가 언제 심해졌는지, 병이 시작된 시점에서 생활 패턴은 어땠는지, 체질적으로 약한 부분은 어떤 건지, 소화나 수면, 대소변 등 몸의 기능은 다 건강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여러분의 면역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아토피를 악화시키는 여러분 몸속의 여러 요인들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럼 한의원에서는 아토피를 어떻게 치료하나요? 구체적으로 과민해진 면역계를 어떻게 진정시킨다는 건가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 진료실에서 많이 듣는 요청도 있는데요. 원장님, 염증에 좋은 한약재 많이 넣어주세요. 면역력에 좋은 약재 팍팍 넣어주세요. 피부에 좋은 약재 알려주시면 집에서도 먹으면 더 빨리 좋아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토피에 좋은 한약재, 염증에 좋은 한약재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센서등 비유를 말씀드렸죠. 센서등이 자꾸 켜진다고 해서 무조건 전구만 바꾼다고 해결이 다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센서에 먼지가 많이 끼어 있을 수도 있고 전기 배선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주변에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계속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고 센서 민감도 설정 자체가 너무 높아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장난 이유가 다르면 고치는 방법도 당연히 달라져야 합니다. 아토피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다 피부가 붉고 가렵고 건조하고 그런 상태로 보여도 몸속에서 면역계가 예민해진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진료실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사례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흔한데요. 피로가 누적되면서 아토피가 생겼거나 심해진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지면서 육아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피로가 쌓이면서 아토피가 생겼거나 심해졌다는 분들이 해당되는데요. 증상이 생기거나 악화된 시점을 살펴보면 매일 야근하거나 밀린 집안일을 하느라 몸이 혹사당하고 잠은 부족하고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를 못합니다. 커피로 피곤을 버티고 밤에는 피곤한데 잠이 깊이 안 오고 처음에는 피곤해서 몸만 힘들다고 느껴지고 피부는 그냥 별 문제 없는 조금 건조한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로가 쌓이는 시간이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길어지면서 피부로 열이 뜨고 가려워서 긁기 시작하고 밤에 잠결에 긁으니 더 피곤해지는 이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드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케이스는 식습관이 나빠지면서 아토피가 악화된 것 같아요 라는 분들입니다. 야식을 자주 먹으면서 또는 외식을 자주 하면서 과자를 많이 먹어서 술을 자주 마시면서 등 식습관이 무너지면서 아토피가 심해졌다는 분들인 거죠. 이런 분들도 식습관이 나빠지자마자 뭔가 안 좋은 음식을 먹자마자 피부가 바로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서 배가 불편한가 보다, 야식을 먹어서 살이 쪘나 보다, 술을 마셔서 속이 안 좋은가 보다 이 정도의 증상만 나타납니다. 사실 증상이랄 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생활하시는 분들이 10중8구예요. 하지만 이것 또한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점점 쌓여가면서 과자를 먹거나 술을 마시면 피부를 벅벅 긁게 됩니다. 그러면서 갈수록 뭘 먹어도 또는 뭐든 먹지 않고 끼니를 굶어 봐도 가려워서 긁느라 잠 못 이루는 아토피 환자분들 유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테리어 하면서 또는 이사 가면서 새 집으로 가면서 아토피가 심해졌어요 라면서 환경을 주요의 원인으로 꼽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보습하면 별 문제 없는 그런 정도였다. 어렸을 때는 아토피가 있었지만 어느 정도 좋아져서 괜찮은 상태로 지내고 있었는데 환경이 바뀌면서 갑자기 아토피가 심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면 가장 흔하다고 했던 세 가지 케이스를 들어봤을 때 원인이 비교적 명확하니까 원인을 피하면 쉽게 호전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원인을 찾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부분을 관리하는 게 아토피의 호전으로 직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이해하기 쉽게 예시로 돌아가 볼게요. 피로가 쌓이면서 아토피가 심해진 분들, 내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분명히 피곤해서 아토피가 심해진 것 같아서 일부러 휴가도 내고 쉬어봤는데 잘 낫지 않는 것 같아요. 잠도 전보다 일찍 많이 자는데 피부는 변함없이 계속 가려워요. 식습관이 안 좋아지면서 아토피가 심해진 분들은 식단 관리를 하면 좋아질 것 같죠? 물론 좋아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체중만 줄고 아토피는 계속 남아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새집증후군처럼 환경 변화로 아토피가 심해진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원인이 새집이니까 반대로 세월이 지나서 집이 오래되면 또는 오래된 집으로 이사 가면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환경이 바뀌어도 아토피는 그대로 남아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 아토피를 악화시킨 계기와 지금 아토피를 계속 유지시키는 몸 상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로나 좋지 않은 식습관, 새집 이런 것들이 방아쇠였지만 이미 몸의 열 조절 기능이 또는 소화 기능이 또는 면역 기능이 무너져서 회복이 잘 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치료는 단순히 원인을 피하세요, 이걸로 끝나질 않는 겁니다.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민해진 면역계와 무너진 회복 기능을 다시 안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약치료 또한 아토피에 좋은 약제, 피부에 좋은 약제, 염증에 좋은 약제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정해지기가 어렵습니다. 똑같이 피로가 누적되면서 아토피가 심해졌어도 피로와 함께 쌓인 과잉열을 해소하는 방향이 필요한 케이스가 있고 피로와 함께 무너진 위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향이 필요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식습관이 불량해지면서 아토피가 심해졌어도 느려진 장운동을 촉진시키는 방향이 필요한 케이스가 있고 반대로 과도하게 빨라진 장운동을 늦추는 방향이 필요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핵심은 현재 이 사람의 몸에서 무엇이 센서, 면역계를 예민하게 만들고 있는지, 피부가 왜 회복되지 못하는지를 보고 이를 되돌리기 위한 개개인의 몸 상태에 맞는 처방을 세밀하게 조합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아토피라고 해도 사람마다 처방되는 한약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한약도 결국 치료하는 그때뿐 아닌가요?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 아토피가 오래 있었는데 나을 수 있을까요? 전 유전적으로 아토피가 있어서 평생 관리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오래된 아토피 환자분들은 이미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평생 관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원래 이런 체질인가 보다, 이건 원래 안 낫는 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시기에는 아토피가 심하고 어떤 시기에는 덜합니다. 아토피가 어릴 때 심했다가 성인 되면서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평생 피부병이라고는 모르던 분이 성인이 돼서 갑자기 아토피가 생기는 분도 있습니다. 이 말은 아토피가 후천적인 몸 컨디션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오래되고 심한 아토피가 금방 가라앉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몸의 회복 기능을 살리고 염증이 반복되는 조건을 줄이면 훨씬 안정적인 상태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아토피로 10년 가까이 고생했던 환자였어요. 가려움 때문에 잠도 못 자고 피부가 갈라지고 찢어질 듯 건조하고 좋아졌다가도 다시 나빠지는 과정을 여러분들과 똑같이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아토피 환자분들이 얼마나 지쳐있는지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 10년 넘게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이 지내고 있고 환자분들에게도 같은 경험을 드리는 것을 목표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도 단순히 평생 관리하세요 라고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토피가 관리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토피 관리라는 말이 평생 고통스럽게 버티라는 뜻은 아닙니다. 치료를 통해서 피부가 안정되고 면역계가 덜 예민해지고 내 몸의 악화 패턴을 알게 되면 예전보다 훨씬 편한 일상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오래됐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오래된 만큼 치료도 겉에 올라온 염증만 볼 것이 아니라 왜 이 상태가 오래 유지되었는지부터 차분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토피 관리의 대원칙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토피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골고루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적당히 움직이고 피부 상태에 맞게 보습하는 것, 너무 뻔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토피 환자분들은 이 기본이 무너지면 피부가 바로 반응합니다. 센서가 예민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남들에게는 별 문제 없는 사소한 변화도 아토피 피부에는 큰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음식은 무조건 제한하는 것보다 나에게 확실히 악화되는 것을 찾는 것과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집중적으로 피하면 됩니다. 밀가루, 유제품, 계란, 고기, 커피
전부 다 끊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오래 하기 어렵고 오히려 체력과 영양 상태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대신 먹었을 때 확실히 가려움이 심해지는 음식이나 술, 과자, 인스턴트, 음료수처럼 염증을 기본적으로 악화시키기 쉬운 것들부터 조절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둘째, 수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토피는 밤에 심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밤에 긁으면 피부가 망가지면 다음날 더 가렵고, 그러면 또 잠을 못 자는 이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런데 피부가 가장 많이 회복되는 시간 또한 밤에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토피 환자분들은 아토피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쉬운 만큼 수면 시간이 충분하고 패턴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셋째, 운동은 과하면 안 되지만 꼭 해야 합니다. 운동은 항염증 물질 분비를 늘리고 스트레스 해소, 체력 회복을 통해 아토피의 다방면으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땀이 나고 열이 오르면서 가려움이 심해지는 분들은 격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피부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 저강도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후에는 땀을 오래 방치하지 말고 미지근하거나 약간 시원한 물로 바로 씻어내고 피부 상태에 맞게 보습하면 됩니다. 넷째, 보습은 많이 바르는 것보다 상태에 맞게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조한 아토피 피부에는 보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열감이 심하고 진물이 나고 피부가 화끈거리는 이런 급성 염증기에는 무거운 보습제를 두껍게 바르면 오히려 더 답답하고 더 가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염증 완화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보습제만 꾸준히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계절이나 환경 변화, 피부 상태 변화 이런 상태에 맞춰서 제형과 양을 조절해야 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다섯째, 악화 신호를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토피는 갑자기 심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전부터 신호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하게 긁은 것 같은데 상처나 진물이 심해졌다. 피부가 평소보다 따갑다. 밤에 자다 깨는 횟수가 늘어난다. 범위가 점점 늘어난다. 이런 신호가 보일 때 빨리 대응하면 크게 번지는 것을 분명히 막을 수 있습니다. 아토피 관리는 참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내 몸의 신호를 읽고 무너지기 전에 회복시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단순히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에요. 피부 장벽 문제와 면역계의 과민 반응이 서로 악순환을 만드는 만성염증성 피부 질환입니다. 오늘 제가 면역계를 센서 등에 비유해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치료도 단순히 보습만 하거나 염증을 눌러놓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특히 보습을 해도 염증을 치료해도 반복되는 아토피라면 왜 내 몸의 센서가 면역계가 이렇게 예민해졌는가를 꼭 함께 살피고 같이 해결해 줘야 합니다. 저는 아토피를 직접 겪었던 환자이기도 하고 12년 동안 만성 피부질환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한의사이기도 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 분명히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아토피는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평생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 병은 아닙니다. 내 피부가 왜 예민해졌는지, 내 몸의 균형이 어디에서 틀어졌는지, 내 아토피의 핵심 악화 요인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찾으면 치료 방향은 훨씬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오래됐어도 반복되는 이유를 제대로 보고 치료한다면 더 안정적인 피부 상태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아토피 때문에 불안하고 정보가 너무 많아서 헷갈렸던 분들에게는 큰 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토피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실제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